네, 안녕하세요. 역사 프리즘 삼능경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괜찮으시면 같이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분서왕에 의해서 개왕과 근초고왕, 근초고왕은 고구려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있었다면 백제에는 근초고왕, 신라에는 진흥왕이 있었죠. 땅을 넓힌 땅 따먹기 달인들이죠. 자, 먼저 개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궁금하시면 여러분들도 가서 국사편찬위원회 들어가서 삼국사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같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시니까 저걸 보시다가 좀 멈추고 스마트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멈추고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개왕 344년이죠. 분서왕의 장자이다. 하늘천자가 성질이라는 말도 있고 재물자자가 자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 자질이 굳세고 용감하다. 선하고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쏜다. 처음 그 분서왕이 분서 제가 잘못 적었네요. 초서라고. 잘 알아서 새겨들어서 감사하겠습니다. 분서왕이 죽었을 때 개왕이라는 이 사람이 어리고 그래서 오르지 못했다. 비류왕 제위 41년이 돼서 죽고 그러고서 곧 올랐다. 3년 가을 9월에 왕이 죽었다. 자, 한번 볼게요. 정말 괜찮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봐야죠. 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죠? 네, 그렇게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면은 삼국사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백제의 땅덩어리에 정말 달인 근초고왕이 나왔습니다. 346년이고요. 비류왕의 둘째 아들이랍니다. 첫째 아들 장자가 아니고 둘째 아들입니다. 제2자. 지금 몸체자의 모양 모자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모양이 기특하고 크다. 키도 크고 기특하다. 개왕이 죽고 이어서 올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2년. 봄 하늘과 땅 천지죠. 그 다음에 귀신기에 신령스러운 땅귀신께 제사드렸고 벼슬로 진정을 조정자평에 올렸다. 지금 진자를 빼고 정은 왕후 척자도 분명히 친척척입니다. 그러니까 친척이다. 그래서 진정이 성품이 사납고 일에 어질지 못하여 일에 임할 때에 가혹하고 가늘새. 가늘새를 해석을 하는 게 그냥 가늘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권세로 스스로 이용하여 나라 사람들을 병들게 하였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근초고왕을 한번 볼게요. 네, 비슷해요. 여기 부분까지는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하늘과 땅에 제사를 드렸다. 다음에 진정이라는 왕후의 이 친척에 대해서 뭔가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21년이에요. 그러면 2년부터 21년, 약 2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가지고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해석한 부분과 이 삼국사기, 그러니까 저는 직역이고 삼국사기는 뭔가 계속 매끄럽게 이것들을 해석한 부분이니까 좀 봐주셔야 될 부분이 틀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20년이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1년 봄 3월 사신을 보내 신라를 불렀다. 그러니까 안부를 물었다. 23년 봄 3월 정사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또 사신을 신라에 보내 똑같죠? 보면 지금 보낼 견 불일사 그 다음에 신라를 써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뭐 전에도 뭐 말씀드린 부분도 있으니까 계속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사신을 신라에 보내 질 좋은 말 두 필을 보냈다. 24년 가을 9월 고구려 왕 사유 장수와 보병 기마 2만이 와서 치양에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죠? 이게 좀 문장이 길긴 한데 별로 이렇게 크게 막 어려운 건 아니니까 고구려 왕 사유 장수 보병 기마 2만이 와서 치양에 진쳤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그 네 글자 올레자랑 진칠둔 꽝치랑 흑덩이 양을 앞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그 삼국사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뭐 저랑 그닥 뭐 틀린 부분은 그렇게 있지 않는데 좀 말이 길어질 때 한자의 말이 길어질 때 그럴 때 좀 다른 말들이 좀 있습니다. 뭐 어쨌든 보낼 수가 있는데도 조금 해석한 부분이 저랑 좀 틀리고, 그다음에 치양의 고구려군이 치양에서 고구려군 이 부분도 좀 뭐 틀린 말은 저랑 아직은 없어요. 그럼 이제 또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자, 병사를 나누어서 친노할침 진입하였는데 백성들의 그 가오를 찬탈하였다. 그래서 왕이 태자를 보냈고 그 병사들이 지름길로 치양에 이르른 거죠. 이르러 그다음에 급할급, 칠격, 깨트릴파 갈지 급히 쳐서 깨트렸다. 병사들을 뭐 2만인데 나눠가지고 어떻게 나누는지는 뭐 나와 있진 않습니다. 병법이. 하지만 어쨌든 깨진 거예요. 그래서 얻은 수가 5천여 급이고 그 획득한 포로들을 나누어 여기서 지금 이 장사라는 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비타투잖아요. 그러니까 장수와 선비한테 주었다, 나눠주었다. 약간 좀 말을 좀 어쨌든 선비사자가 나오는 것 때문에 약간 좀 말이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겨울 11월 한수남에서 이제 크게 이제 이겼으니까 뭔가 이제 어쨌든 다시 이제 내려와서 한수 남쪽에서 크게 도열하여 기치는 그러니까 그 깃발은 되게 황색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왕의 깃발은 황색으로 하였다. 26년 고구려가 병사를 일으켜 오니 이 근초고 왕이 들었다. 그것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병사들이 엎드려 매복하여 폐하 상류에 그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기다릴사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급히 쳤다. 또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백제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화가 안 풀려서 고구려가 또 쳐들어왔는데
이번에 또 매복해 있던 백제군에 진 거예요. 요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삼국사기에는 또 이렇게 잘 써져 있는지 한번 또 좀 이따 확인해 보고, 고구려 병사가 북쪽에서 패하였다. 겨울동이죠. 겨울. 왕이 태자와 더불어 정병인데 제가 장병이라 써놨네요. 정병 3만으로 침노할침, 고구려를 침노하여 고구려를 침략한 거죠. 그래서 칠공, 평양성을 쳤다. 네. 26년에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평양성이 나왔어요. 자, 고구려 왕 사유, 힘으로 싸워서 막았지만, 자, 중류라는 곳에서 화살을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거기 있을 필요 없으니까 왕이 군사를 불러 끌었다. 그리고 이제 군초고왕이 도읍을 한산으로 옮겼다. 여기도 또 이상한 대목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제가 한번 잘 해석해 볼 때가 잘 보세요. 27년 봄 1월에 이제 가로쳐놨어요. 백제가 사신을 보내어 진에서 들어와 조정에 조공하였다. 가을 7월 지진이 있었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요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보시면, 자, 폐하에서, 네, 보시면, 계속 보시면, 저랑 틀린 부분은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어떤 부분이 좀 틀린지를 한번 이렇게 해석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서, 선능경이랑 해석해 놓은 부분이 뭐가 틀릴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시면, 좀 더 스톱했다 보시고 하면 조금 더, 괜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폐에서 고구려를 격파했다라고 써있는데, 요게 또 되게 재밌어요. 제가 해석한 부분과 조금 틀리죠? 폐하 가, 저는 상류라고 했고, 이 폐하가 그럼 위치가 어딜까? 폐하 위치가 어딜까? 조개폐예요. 조개가 많이 나왔던 곳이어야겠죠. 그러니까 바닷물이었다가 민물로 변한 곳이 맞겠죠. 거기서 폐하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저는 중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조차 없어요. 네, 좀 그렇죠. 3만을 이끌고 갔는데 어쨌든 그 폐하 쪽에서 폐양성으로 갔어. 위치는 정확히 어딘지는 안 나와 있지만 저의 생각에서는 대방과 낭랑 근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7년에 진한테 조공했다고 하는데 한번 네이버에서 한번 보세요. 317년부터 한 420년, 한 100년밖에 못한 나라에 조공을 했을 리가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나라들이 오래된 백자, 이때 근초고왕 때 엄청 강성했던 나라인데 그때 좀 조공을 반대로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28년에도 백제가 사신을 보냈더니 진이 들어와서 조정에 조공하였다. 이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그 100년도 안 된 나라한테 백제가 가서 조공을 했을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안 되냐? 이해가 왜 안 가냐면 안 가는 건 백제도 다 거기에서 있었기 때문이죠. 자, 가을 7월에
성을 쌓았는데 청몽령이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독산 성주가 300일을 거느리고 신라로 달렸다. 도망간 거죠. 그럼 한번 이 독산령의 위치를 한번 보면, 저 위치가 양쯔강 바로 위인데, 양쯔강 위 아니면 양쯔강 밑에 있는데, 저는 이제 저 3번 쪽 양쯔강 위쪽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청몽령이 어디인가? 약간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청몽령도 지금 위치상 보면은 좀 약간 뭐 비슷한 위치에 있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 청몽령이나 독산 성주가 신라로 도망갔다라고 했을 때 이 독산성과 독산성의 위치가 신라랑 가까웠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백제 앞에 신라가 있는데 이제 도망갔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한반도가 아니라 지금 저쪽 그 양쯔강 쪽 있는 그런 중국 대륙이다. 30년 또 볼게요. 30년 가을 7월에 고구려가 와서 북쪽 마을을 쳤다. 그래서 수곡성에 빠지람, 수곡성에 빠졌다. 수곡성을 뺏은 거죠. 왕이 장수를 보내서 막았다. 그러나 이기지 못했다. 왕이 또 장수와 대거병으로 도왔는데 이 해에는 거칠고 열매가 없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쵸, 이게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는 말은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무리 우리가 삼국지에 그 사마이 나오는 어떤 그런 그 나라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거 수곡성과 청몽령이란 부분이 양쯔강 어떤 그쪽 약간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그 내륙 쪽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백제가 거기까지 땅을 넓힌 거죠. 근데 왜 이 독산 성주는 신라로 도망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 하나하나 낱말들은 나중에 더 깊게 해석할 시간들은 또 오니까 그때 해석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줄거리대로 계속 이어나가야 되니까 아직도 갈 길이 머니까. 자, 겨울 11월 왕이 죽었다. 거기는 옛날 책에 백제가 나라가 이미 열려와서 문자에 기록한 일이 있지 아니할 때에 이르러 이 선비들이 넓게 얻은 것이 박사고흥 비로소 서기에 있어졌다. 저는 서기라는 말이 맞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석이 있었다. 그런 거로 고흥은 일찍이, 여기 지금 맞벌상을 일찍이라고 하면 됩니다. 다른 글에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한 것이 그 어찌 여기 지금 허자잖아요. 허락한 사람이드냐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약간 좀 뭔가 이 마지막 문장은 굉장히 애매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가 않다라는 건지, 이 책을 쓴 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쓴 게 고흥인데 고흥에 대해서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다서. 이 부분도 어쨌든 보면 좀 깊게 해석을 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는
건데,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한 개왕도 마찬가지고 좀 더 깊이 봐야 되는 이 내용들인데, 지금 삼국사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서야 1권 끝냈고, 다 신라, 고구려, 백자 다 1권 끝냈고, 이제 2권 거의 중반부를 들어서고 있고, 이제 계속 끝내야 또 다음 뭐 지명편도 있고 각종 인물편도 있잖아요. 이런 때 좀 더 자세하게 또 봐야 되니까. 다음에 또 연표도 있잖아요. 뭐 한나라 누구 때 고구려 신라가 어디서 뭐 오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도 좀 봐야 되니까. 그리고 요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동진이에요. 이 진인데, 이 동진이랑 구분한 건 뭐냐면 춘추전국시대 진하고 이 동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동진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진이 겨우 100년인데, 그리고 근초공황 때 굉장히 백제가 땅덩어리가 강성할 때인데 말이 돼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돼. 백제는 대륙에서 끊임없이 많은 분들과 전쟁을 벌였죠. 근초공황 때 가장 강성했었고.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